우리는 왜 말을 많이 할수록 더 피곤해지는 걸까요?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꼭 해야 했던 말은 몇 마디나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불안해서 왔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침묵이 불편해서 메우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참 이상합니다.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상대에게 어떻게 닿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말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하면 말하고, 누군가 침묵하면 말을 채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남습니까? 후련하기보다 왠지 모르게 찜찜한 날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퇴계 이왕의 이야기를 빌려 말을 줄이는 것이 왜 삶을 더 편안하게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퇴계 이왕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였습니다. 벼슬이 높았고 왕이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 곁에서 조용히 글을 읽고 마음을 닦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으면 짧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10마디보다 무거웠다고. 왜 그랬을까요? 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적으면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퇴계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사람이 흐트러진다고. 그래서 그는 평생 말을 아꼈습니다. 그것이 수양의 시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오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괜히 피곤한 날 말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한 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많으면 왜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두 번째, 말을 줄이면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세 번째, 침묵이 어떻게 나를 지키는가? 첫 번째, 말이 많으면 왜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나를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메우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어떤 기분이 남습니까? 후련하기보다 허전한 날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따라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이야기, 아들 직장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퇴계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은 기운을 소모한다고. 특히 마음에 없는 말, 억지로 맞추는 말, 분위기를 위한 말은 몸보다 마음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는 말을 아끼는 것을 게으름이 아니라 수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잠깐 멈추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저 말은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이 괜히 나왔네. 왜 거기서 그 말을 했을까? 그 후회가 잠들기 전까지 마음을 붙잡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 뒤를 따라오는 후회도 많아집니다. 퇴계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혹시 오늘 하루 중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 이후에 마음이 어떠셨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퇴계는 말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두 번째, 말을 줄이면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말이 줄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 순간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으면 그 안에 기대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는 기대. 내 말에 동의해달라는 기대. 내가 한 말을 기억해달라는 기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드님이나 따님이 바빠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어떤 분은 그때마다 전화를 걸고 또 겁니다. 문자를 보내고 또 보냅니다. 왜 안 받느냐? 바쁘면 바쁘다고라도 해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떨까요?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를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과 사소한 말 한마디로 사이가 어색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만나면 괜히 어색합니다. 그 불편함이 오래 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편하게 마주쳤을 것입니다. 퇴계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깊이라고. 1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진심이 더 오래 남는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줄이되 그 자리에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잘 지내고 있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여백이 관계를 숨 쉬게 합니다. 말이 가득 찬 관계보다 여백이 있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우리가 오래된 친구 중에서 가장 편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말을 아낀 시간이 쌓인 결과입니다. 퇴계는 이것을 두고 관계에도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수양이라고. 그 수양이 쌓일수록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고. 세 번째, 침묵이 어떻게 나를 지키는가? 침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편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색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롭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은 침묵을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침묵은 마음이 쉬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없는 시간에 마음이 정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반드시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침묵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한 날보다 말을 아낀 날이 더 평온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 오래된 서운함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참 좋은 통화였습니다. 그러나 한마디가 나온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말을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동생과의 통화가 그냥 따뜻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퇴계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것이 있다고.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라고. 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수양이라고. 그 수양이 결국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고. 혹시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말했다가 더 복잡해졌다. 그냥 둘 걸 그랬다. 그 후회가 바로 침묵이 필요했던 순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지킨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못할까요? 말이 많으면 피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쓸데없는 말이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말이 많아집니다.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을 때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말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이 흔들립니다. 퇴계는 이 부분을 평생 연구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말이 고요해진다고. 말을 줄이려면 먼저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요즘 유독 말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어쩌면 마음이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퇴계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말로 채우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로운 날입니다. 서운한 날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날입니다. 그런 날에 말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나가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퇴계는 그 진짜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수양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혹시 요즘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는 시간. 그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퇴계는 그 출발이 아주 소박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냥 잠깐 멈추는 것. 그 멈춤이 수양의 시작이라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이 많은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은 많아도 됩니다. 퇴계가 경계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말.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 침묵이 어색해서 채우는 말. 그런 말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말이 짧아도 마음에서 나온 말은 오래 남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이런 짧은 말 하나가 긴 대화보다 더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퇴계는 말의 길이보다 말의 출처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마음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그냥 입에서 나왔는가? 그 차이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계 이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3가지 실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꼭 해야 할 말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많은 말을 걸러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입 끝까지 왔는데 참아야 하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않았을 때의 가벼움이 생깁니다. 퇴계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입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이 수양이라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한마디씩 줄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밥을 먹고 난 뒤 잠깐,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앉아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한 말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말이 남습니까? 어떤 말이 마음에 걸립니까? 어떤 말이 잘했다 싶습니까? 그 돌아봄이 내일의 말을 바꿉니다. 퇴계는 이것을 매일의 성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이 사람을 살렸는가? 아니면 상처를 남겼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대화에서 한 박자 쉬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가 말을 끝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상대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그 여백이 대화를 더 깊게 만듭니다. 말을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적게 하는 것이 더 깊은 대화를 만듭니다. 퇴계가 평생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짧게 말하되 깊이 생각하고, 많이 듣되 적게 말하고. 그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태도를 조금씩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퇴계 이황은 말년의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관직을 마다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더 높은 자리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것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했어야 할 말, 하지 말았어야 할 말. 그 말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가 되고 관계가 되고 삶이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말을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더 오래 기억되고 더 깊이 닿습니다. 퇴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몇 마디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필요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